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마이너스 500억 적자에서 매출 11조 흑자 전환 AI 반도체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큰 적자에서 정말 큰 흑자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0억 적자에서 매출 11조 흑자 전환 AI 반도체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어떤 게 흑자 전환을 했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누가 SK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뒤엎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46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게 걸린 거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데. 근데 왜 500억 적자였냐? FN 가이드는 SK 하이닉스가 원래 4분기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아니라, 영업 흑자 전환이라는 건 영업 이익이겠죠. 영업 손실이 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약 10조 4,696억 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적자는 약 한 515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3,460억 흑자를 냈더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3분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5분기 전입니다. 1조 6,556억 원. 물론 이만큼에는 우리가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5분기 만에 이 성장이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D램에서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한 결과 주력 제품인 DDR5, HBM3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4배, 5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DDR5는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파이어 래피즈라든가 AI 반도체, AI 이슈가 커지면서 수요가 폭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이번에 흑자 전환하고 뭐 AI 반도체 더 올라갈 만한 일정이 있나요? CES도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CES만큼이나 중요한 일정이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CES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그다음에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IT 반도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다음 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 참석합니다. 과거에는 MWC에서 언급한 거에 따라 시장이 정말 크게 움직이기도 하는 상당히 중요한 박람회였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CES 2024를 방문한 데 이어 직접 방문할 정도로 중요한 게 MW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분야 AI 변화상을 확인하고 AI 사업에 힘을 실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CES 2024에 이어서 MWC 2024 AI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CES에서 AI가 끝나는 게 아니라 MWC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M에서 M은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성장,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AI의 핵심은 메모리더라.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든 생성형 AI든 결국엔 지금 AI가 가는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맞춤형 AI 반도체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고 그 기기가 맞추는 게 아니라 기기에 AI를 맞추는, 기기에 반도체를 맞추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AI 시스템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고객 요구가 다변화하고 있다. 그게 SK 하이닉스 광노정 사장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에 따라 거기에 맞춤형 반도체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시스템에선 수많은 AI 칩과 메모리를 병렬 연결해 대량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세히 얘기했지만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역폭이 늘어났다. 말 그대로 대량의 메모리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게 HBM입니다. 그 대량의 메모리를 한 방에 처리해 주는 게 CXL이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기술력들은 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냐를 결정짓는 것들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은 생성형 AI 시대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다. 효율이 뭡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전기는 덜 먹고 능력은 더 나오고 크기는 작은 거, 자리는 덜 차지하는 거. 이게 효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전력화, 그다음에 능력은 더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소형화, 경량화가 미래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죠.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제품과 서비스에 도전하고 환골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제품 그리고 환골 탈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S24였습니다. 사실상 온디바이스 AI가 첫 발표되는 것 자체도 꽤나 환골탈태였는데 거기서 갤럭시 S24가 또 대박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갤럭시 S24 제품 공개 직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4 울트라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24를 공개한 건 알겠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린 게 제일 비싼 거라는 거예요. 왜? 다들 온디바이스 AI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온디바이스 AI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최고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완성된 상태에서 써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갤럭시 S24 울트라를 골랐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언팩 직후 갤럭시 S24 시리즈의 전 세계 사전 판매를 시작했고 전작 대비 그러니까 S23 시리즈 대비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 일주간 약 121만 대 사전 판매를 기록을 했고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사전 판매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1일로 따져도 높고요. 총량으로 따져도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첫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S24 흥행 및 지속 성장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AI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맞춤형 반도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미래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다? 온디바이스 AI 경량화 소형화로 가고 있는데 기술력은 대단한 높은 기술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만한 기술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상 쉽지 않더라.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AI 반도체 경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기술력, 미래 기술력에 도전하려면 온 디바이스 AI를 독점해야 되는데 이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를 어떻게 독점을 할 것인가라는 지금 전쟁,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경쟁하고 있느냐? 바로 패키징 경쟁입니다. 패키징이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감싸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좋은 반도체를 한 방에 많이 생산하고 정말 초정밀한 반도체를 정말 계속 잘 만들려면 오케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 반도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세 공정이라고 합니다. 미세 공정이 뭐예요? 정말 미세하게 점점점점점점 이 작아지는 공정이 들어가는 게 초미세 공정이에요. 공정이 작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겠죠. 크기가 작아질수록 문제점 뭐겠습니까? 당연히 수율이 떨어집니다. 왜?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아니 클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해지기 때문에 수율이 상당히 민감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노 공정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근데 그 한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려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고, 근데 더 나은 기술력을 원하고 더 나은 반도체를 원하는데 당장 내가 공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거죠. 뭔 소리냐? 거대 파운드리 기업의 전장은 원래 싸우던 곳은 초미소 공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미세하게 공정을 해서 더 작고 더 나은 반도체를 만드느냐. 그래서 회로폭을 좁히고 다양한 기능을 한 칩에 넣어 초소형 고성능 통합 칩셋제가 승부였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얼마나 초미세 공정으로 더 나은 반도체를 만드냐를 싸웠죠. 그래서 뭐 15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점점점점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로폭이 1나노미터 때까지 좁혀지면서,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당장 이 밑으로 내리는 건 힘들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에 봉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좀 걸린다. 그래서 경쟁 양상이 지금 원하는 니즈가 이 개발 속도를 넘어섰어요. 그럼 이 니즈와 개발 속도의 이 폭을, 이 괴리를 누가 좁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괴리를 좁혀주는 게 패키징이다. 최첨단 패키징으로 하나의 칩을 잘 만드는 데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에 정말 집착해서 이게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각각의 공정에서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는 여러 칩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패키징, 포장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성능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칩이 성능이 최강이에요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칩들을 하나로 모아서 최고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빅3가 매년 4조 5조 원을 투자를 쏟아부으면서 패키징 경쟁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당장 어마무시한 반도체의 기술력이 나올 수 없다면 그 기술력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패키징으로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TSMC가 이번에 패키징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이죠. TSMC는 최근 실적 설명회에서 올해 최첨단 패키징 관련 시설 투자액을 약 4조 2천억으로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최첨단 패키징 브랜드인 COWS,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말이 길죠.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인터포저 위에 GPU, HBM 등 메모리를 수평으로 작동하게 하는 2.5D 패키징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키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패키징에서 뭘로 칩을 수직으로 쌓는, 그러니까 옆으로 넓게 펼치는 게 아니라 위로 쌓는, 위로 이렇게 쌓아 들어가는 3D 패키징의 핵심 기술인 SOIC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옆으로 하는 거랑 위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옆으로 쌓으면 크기가 커지죠. 근데 위로 쌓으면은 경량화, 말 그대로 줄어듭니다. 크기 자체가. 그래서 이젠 옆으로 쌓는 게 아니라 위로 쌓는 이 3D 패키징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아니 TSMC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최근에 매출 1등 먹은 반도체 기업이 있죠. 그게 인텔입니다. 삼성전자를 넘어섰어요, 매출이. 인텔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최첨단 패키징 시설 팹9을 완공했다라는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인텔은 팹9의 강점으로 3D 패키징 서비스 위로 쌓는 포베로스가 가능한 시설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우린 이제 위로 쌓는다. 경량화, 소형화 가능하다. 인텔의 PC용 CPU인 메테오 레이크는 기본 칩 위에
자사 4나노미터 공정에서 양산한 CPU에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에서 제작한 GPU에 DSMC 6나노미터 공정에서 만든 입출력 단자를 수직으로 패키징한 제품이에요. 수직으로. 그래서 보다 옆으로 퍼트리는 것보다 훨씬 작아지고 그 다음에 기능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SMC, 인텔 모두 지금 이 패키징, 그것도 3D 패키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작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온디바이스 AI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한 우리가 기계에다 넣으려면 뭐 어떻게 패키징하는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더 작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그리고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3D 패키징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SMC, 인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삼성전자도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종 반도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한 집처럼 작동하게 하는 3D 패키징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합니다. 2024년부터 칩을 수직으로 패키징하면 수평으로 배치했을 때보다 반도체 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력 효율성이 뛰어난다. 아까 얘기했죠? 전력이 안 샌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전력이 새지 않고 저전력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임시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하는 SRAM을 중앙 처리 장치 등 프로세서 위에 쌓는 세인트 S의 기술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봤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자꾸 전력 효율 하는데, 아니 전력이 세면 얼마나 샌다고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력 효율이 나오게 된 개념이 뭐냐? 흔히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고 전력이 꾸준히 유입되지 않는 기기 안에서는 이 전력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스마트폰이 발열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야 발열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의 용량을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화가 될수록 또는 온디바이스 AI로 들어갈수록 전력 효율이 뛰어나야만 경쟁력이 있고 전력 효율이 뛰어나야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없다? 그럼 아무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3D 패키징 수요는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등에 적용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3D 패키징 관련된 기업, 이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TSMC, 인텔, 삼성전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3D 패키징 수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업이 어딥니까? 바로 코세스고요. 코세스가 3D 패키징에 좀 수혜를 받습니다. 코세스가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인데, 일단 코세스는 실적이 좋아요. 원래 펜아웃,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리고 2.5D, 3D 등과 같은 고부가 반도체 패키징에서 솔더 범프, 그리고 코퍼 필러, 거기서 코퍼 핀 기술로 고도화 중입니다. 코퍼 핀은 현재 주력 제품인 코퍼 필러 플레이팅 방식 대비 신호 전달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 집적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조금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력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전송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 코세스의 코퍼핀 어태치 장비 공급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세스가 3D 패키징 관련된 수혜에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이외에도 좀 이슈가 많습니다. 저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최근 2연상을 가고 나서 밀리고 있는 상태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어디까지? 저는 한 16,500원까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500원을 같이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구간도 밀리긴 했는데 16,500원이 좀 안정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세스 3D 패키징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6,500원에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어플 화면이 여러분들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관련된 이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플에 들어오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가 안 될 때 9만 명 기원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일, 1일, 31일, 30일, 9일, 26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제가 100% 무료로 운용하는 어플이니까 무료입니다. 종목 시장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